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소시에이티브 카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소시에이티브 카피라는 거는 연관성 있게 복사를 해서 형상을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능에는 패턴과 미러가 있고요. 패턴의 타입에는 패턴 피처, 패턴 페이스, 패턴 지오메트리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미러도 마찬가지로 미러 피처, 미러 페이스, 미러 지오메트리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요, 직선형으로 배열을 하는 리니어 타입과 원형으로 배열하는 서큘러 타입, 다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폴리곤 스타일, 나선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스파이럴 타입, 곡선을 따라서 형상이 배열을 하는 얼롱 타입과 특정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주는 제네럴 타입, 참조를 해서 배열을 하는 레퍼런스 타입, 스프링 모양으로 배열을 하는 헬릭스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리니어 타입과 서큘러, 종종 얼롱 타입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패턴 피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처라는 개념은 파트 내비게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파트 내비게이터에 익스트루드, 홀, 엣지 블렌드, 스케치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피처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 피처들을 연관성 있게 복사하는 게 패턴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바디의 특정 형상을 패턴을 하고요. 기존 바디에 추가가 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기준이 되는 바디가 있고요. 우리는 이 실린더 모양을 패턴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바디 내에서만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린더를 외부에 있는 곳에다가 복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처의 개별 인스턴스, 이 실린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지만 파일의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페이스는 면을 잡고 패턴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베이스 바디에서 패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패턴 페이스는 면을 잡고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린더의 윗면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할 때 이 아래에 있는 면과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꼭 실린더의 면까지 같이 선택을 해줘서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패턴 페이스는 개별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턴 피처는 이 하나하나를 각각 피처로 등록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파일의 용량이 컸었죠. 패턴 페이스는 이 패턴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보기 때문에 가볍고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복사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해요.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이렇게 바디로 되어 있죠. 바디로 되어 있을 때는 피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패턴 피처로는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패턴 페이스를 이용해서 면을 잡고 복사를 해주는 기능으로 볼 수가 있고요. 패턴 지오메트리는 이 패턴 피처와 패턴 페이스보다 조금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할 수 있는 객체를 보면 점, 곡선, 엣지, 면, 솔리드 바디, 시트 바디, 데이텀, 좌표계까지 모두 다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객체를 패턴하고 객체를 복제시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독립적인 객체로 패턴을 가능해요. 이 말은 패턴 피처와 패턴 페이스는 기준이 되는 베이스 바디 안에서 추가가 되었던 반면에 패턴 지오메트리는 이 바디를 개별적으로 또 독립적인 객체로 패턴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솔리드 바디도 복사가 되고요. 시트 바디도 독립적인 객체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솔리드 바디, 시트 바디가 다 복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X 파일을 패턴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무관하지만 각각 특징적인 게 있겠죠. 외부 데이터는 패턴 피처로 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패턴 페이스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독립적인 객체로 패턴을 할 때는 이 패턴 페이스와 패턴 피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패턴 지오메트리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러 피처, 미러 페이스, 미러 지오메트리도 동일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NX를 띄워서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해 주시고요. 어소시에이티브 카피에 패턴 피처 리니어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먼저 파트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익스트루드, 실린더, 엣지 블렌드, 스케치 이렇게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기능들을 모두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가 남아있을 때는 우리 피처를 잡고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프트 옆에 패턴 피처라고 있고요. 패턴은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상태 리셋을 눌러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할 피처를 선택을 하래요. 실린더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선택을 하고요. 실린더 위에 블렌드까지 패턴을 같이 하고 싶어서 연속해서 블렌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파트 내비게이터에서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레이아웃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직선형으로 배열을 해볼 거고요. MB2를 누르면 디렉션 1 방향으로 벡터를 지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벡터는 데이텀 WCS를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가상의 벡터를 선택해줘도 되고 형상의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먼저 가상의 벡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상의 벡터를 선택했을 때 스페이싱 부분이 나오는데요. 스페이싱 부분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카운트는 개수고요. 피치는 이 형상과 이 형상 간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앤 스판에서 스판은 형상의 끝과 끝 거리에서 총 거리를 의미하고요. 리스트는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간격을 조절을 해서 배열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앤 피치, 카운트 앤 스판, 피치 앤 스판을 설명을 해보면 카운트가 5개라고 했을 때 피치를 10으로 볼게요. 그러면 간격을 10mm 간격으로 5개를 배열을 하겠다 이거고요. 카운트 앤 스판에서 5개를 배열한다고 했을 때 스판 50일 때 5개가 배열이 되면 자동으로 피치가 10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치 앤 스판은 총 거리 50에 피치 10mm 간격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카운트가 5개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보통은 카운트 앤 피치, 카운트 앤 스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8개로 배열을 하고요. 간격을 10mm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밑에 시메트릭을 눌러주면 대칭으로 배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e Direction 2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엣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선택을 하면 Y축 방향으로 배열이 되고요. 이번에는 카운트 앤 스판으로 개수를 5개, 총 거리 100mm 조금 줄여 볼게요. 화살표를 잡고 조절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메트릭으로 배열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쇼 리절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쇼 리절트를 해보면 하나의 형상이 우리가 입력한 거리값에 따라서 배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패턴 피처를 펼쳐보면 형상 하나하나가 인스턴스로 되어 있어요. 이 형상 하나하나가 파트 내비게이터에 나열이 되어 있으면서 연산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열을 하다 보니 파일의 용량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쉽다는 장점도 있겠죠. 이번에는 형상들 이렇게 크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패턴 피처는 이 영역 안에서만 배열이 됩니다.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형상이 복사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형상을 넘치게 배열을 했다면 우리가 경계를 줘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펼쳐보면 바운더리가 지금 넌이고요. 우리가 페이스로 해보면 페이스로 바꿔서 이 면 안에다가 배열을 하겠다 해주면 면 안에만 배열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진 부분을 1mm로 해주면 이 영역에서 1mm 띄어진 부분에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타입에는 커브 타입이 있습니다. 커브 타입은 우리가 스케치를 그리거나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선택해서 영역만큼 배열을 해주는 건데요. MB3를 꾹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안에 그려놨던 스케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서 MB3 눌러서 쉐이디드 위드 엣지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그려진 스케치 안에만 배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심플리파이드 바운드 필로 해주면 디렉션 방향이 사라지고 간단한 레이아웃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각형이고요. 트라이앵글로 하면 삼각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다이아몬드로 하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바운더리 필로 하면 디렉션 방향이 사라지고 간단하게 스퀘어, 트라이앵글, 다이아몬드 방법으로 배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드는요, 마찬가지로 커브를 선택을 해줄게요. 익스클루드는 내가 선택한 커브 안이 아닌 바깥의 영역에 배열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진을 반대로 영역을 정해주면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 리절트를 보면 외곽에 있는 부분들은 배열이 생성이 되지 않고요. 이 바디에 있는 부분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상을 시메트릭을 해제하고요. 이번에는 패턴 세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패턴 세팅은 스태거 부분이 있는데 스태거는 지금 논이에요. 디렉션 1로 바꿔주면 형상이 비틀기로 배열이 되고요. 디렉션 2로 바꿔주면 이러한 형상으로 비틀기로 배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태거, 비틀기 부분으로도 배열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 눌러서 실린더와 엣지 블렌드를 선택하고요. 벡터 방향을 X축으로 배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정도 배열을 하고요. 시메트릭으로 배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15mm로. 이번에는 패턴 인크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 인크리먼트는 증감을 해주는 기능인데 패턴 인크리먼트 클릭해서 실린더의 높이를 증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린더의 높이를 5mm 간격으로 증가시키겠다 해주면 이 헤이트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5mm로 증감을 해주겠다 해주고 OK를 눌러주고 쇼 리절트를 해보면 방금 띄워졌던 에러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요. 여기 시작되는 부분부터 5, 10, 15, 20, 25 증감으로 형상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에는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먼저 영역을 지정을 해줘서 그 영역 안에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감분을 생성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비틀기를 사용을 해서 배열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리셋을 눌러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린더와 엣지 블렌드를 선택해서 X축 방향으로 카운트 앤 피치를 15 간격으로 5개 배열을 해주고요. 유즈 디렉션으로 Y축 방향으로 카운트 앤 피치로 5개를 15mm 간격으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서 MB3를 눌러주면 서프레스와 딜리트가 있습니다. 서프레스 시켜주면 형상이 내가 선택한 부분만 숨겨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패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부분은 이렇게 회색깔로 서프레스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패턴 피처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언서프레스 시키면 다시 나타나고요. 이번에는 딜리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파트 내비게이터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서프레스였기 때문에 회색 글씨로 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딜리트로 하면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피처가 줄어드는 장점은 있겠죠. 다시 나타내고 싶으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언딜리트 시켜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5개를 MB3를 눌러서 언딜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클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 1, 디렉션 2가 있는데 디렉션 1로 10mm만큼 이동을 하고 디렉션 2로 마이너스 50mm만큼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형상들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된 거죠. 쇼 리절트를 보면 이 부분이 언서프레스가 안 돼 있었네요. 언서프레스로 바꾸고서 다시 한번 쇼 리절트로 해보면 내가 선택한 피처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언클락으로 하면 다시 위치로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이 영상을 선택해서 스페시파이 베어리언스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X에서 검정 글씨로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더블 클릭을 가능하면 이 형상의 특징 형상들이 파라메터 값으로 나타나는데 파라메터에 보면은 실린더가 높이가 10mm고 지름이 5래요. 지름을 다이아메터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지름을 10mm로 바꾸고 높이도 바꿔볼게요. 높이를 20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OK를 눌러주고 OK를 눌러주면 이 실린더 형상만 지름감과 높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패턴 피처는 개별적인 인스턴스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하나당 수정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피처 다시 정리를 하면요. 패턴할 피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바운더리를 정의할 수 있었고 원하는 벡터로 정의해서 간격, 총 거리, 리스트를 설정을 해서 복사를 할 수 있었고요. 패턴 인크리먼트를 사용해서 증간분을 사용을 할 수도 있었고요. 패턴 세팅에 보면 스태거로 비틀기로 배열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형상들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패턴 피처 리니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